모 기업 CEO 분이신데 비즈니스 미팅이 많은데 두 말 않고 무삭발로 나는 해주세요 수술하셨어요. 네.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롱헤어 설명을 해줬으면 난 그걸로 했을 텐데. 안녕하십니까, 이마만 TV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삭발 비절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유익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삭발 비절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면 모발 이식의 발전 방향 네. 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네네. 어떤 수술이 먼저 있었고 어떤 수술이 뒤에 나왔다고 해서 뒤에 나온 수술이 더 좋은 수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나 이 수술을 하다가 더 나은 것 아니면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절개식은 아주 90년대 후반부터 네. 이 모낭단위 이식술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부터 쭉 발전되어 온 이제 오래된 수술법인데요. 단점이 사람에 따라서 얘기를 네네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수술 후에 한 2, 3일 정도 있을 수 있는 통증. 선상의 흉터를 네네. 단점으로 꼽죠. 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2000년 초중반부터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절개식. 비절개식은 다 머리를 빡빡 밀어야만 네. 할 수 있는 수술이었어요. 네.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절개는 싫은데 삭발도 하기 싫은 분들도 있고 또 탄력이 안 돼서 절개도 못 하는데 네. 삭발도 못 하니까 수술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안하게 된 게 이제 무삭발 비절개식이고요. 삭발을 하건 무삭발을 하건, 무삭발이라는 거는 채취하는 모발은 짧고 그 주변의 모발을 여전히 긴 상태로 남겨두는 거거든요. 네. 여전히 이식 모발은 짧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요것도 보완한 이식무도 길게 해보자 네. 라는 노력으로 이제 롱헤어 비절 비절개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절개식 삭발에서 이제 무삭발로 넘어갈 때 삭발의 종류도 네. 사실상 많이 있었잖아요. 크게 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은 6개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네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여부를 미느냐 안 미느냐로, 공여부를 다 밀면 전체 삭발, 그다음에 공여부는 1mm, 여기는 9mm 정도로 밀면 해병대 삭발. 흔히 크루컷이나 영어로는 네네네. 마린컷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 모발식 하는 의사들한테 몇 년 전부터 구세주가 나타난 게 투블럭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로는 언더컷. 이게 정말 구세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윗머리 길어서 옆에 밀고 탁 덮어버리면 맞아요. 티가 안 나서 맞아요. 요것도 비절개가 폭발적으로 맞습니다.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쨌든 공여부는 다 미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삭발, 그래서 박스 형태로 뒤에서 미는 것. 그다음에 줄 삭발, 뭐 라인 컷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러던데. 네네. 그다음에 완전히 랜덤하게 전체 공여부에서 밀도를 떨어뜨리는 이제 머리를 아예 깎지 않고 그게 무삭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이 이제 무삭발 비절개 세 가지 방법인데 세 개나 돼요. 이 세 가지 방법은 테크니컬한 분류가 되겠어요. 얘를 미리 커트해 놓고 네네네. 가령 이 구역에서 20개를 커트해 놓고 20개를 제껴서 찾아가면서 펀치를 하면 그거를 미리 다듬어 놓는 방식. 그래서 프리 트리밍 방식이라고 하고, 펀치가 회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다듬는 걸 하지 말자. 그래서 이 회전하는 펀치 날로 커팅하면서 펀칭까지 원 스텝으로 해버리는 것. 그게 다이렉트 방식. 네. 다이렉트를 하면서 보니까 안 다듬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티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쩔 때 보면 머리카락이 안 잘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펀칭은 됐는데 그래 그러면 다이렉트인데 안 자르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 것이 롱헤어 비절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네. 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니고, 저는 뭐 집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도 일단은 환자
에게도 뭔가의 손상을 덜 주는 상태에서 채취를 하고 이식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상은 제일 어려워 보여요. 제 관점에서는 어려운 수술이 과연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조금 의문이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운 수술인 만큼 테크닉, 시스템, 인력들 다 중요할 거기 때문에 걱정은 좀 있는데 네. 롱헤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비절개법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브라질의 마르셀로 피존이라는 저랑 아주 친한 의사가 있는데 2006년도에 프리뷰 롱헤어 모발 이식이라는 개념을 냈어요. 그래서 이식모가 길게 이식이 되니까 네. 이식 결과를 미리 본다라는 네네. 개념으로 프리뷰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또 저랑 아주 절친한 오타비오 보아벤투라라는 의사가 네. 공여부를 네네. 미리 프리뷰한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모발이 긴 상태에서 커팅도 안 하고 네. 그대로 하니까 어느 한 부위를 어디가 고갈되는지 네. 어디가 비는지를 다 보면서 뽑는다 라는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저는 컬의 프리뷰다. 모발이 길기 때문에 네. 컬을 미리 보고 아... 비절개는 짧으니까 네, 컬을 네, 상상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컬을 프리뷰하면서 섬세하게 이식할 수 있다 아... 라는 것도 이 롱헤어 방식의 아주 큰 장점이다. 결국 롱헤어 비절개는 이 세 가지의 프리뷰, 그 다음에 다른 장점은 절개에서 비절개로 넘어오면서 통증하고 흉터가 줄어든 장점. 그렇죠. 네. 여기서 무삭발로 넘어가면서 이제 뒷머리를 삭발 안 하니까 뒷머리가 티가 안 나는 장점. 네, 네. 그리고 뒷머리는 티가 안 났지만 무삭발 비절개는 앞에 이식모가 짧아서 네. 가려지는 분은 상관이 없고 그렇죠. 안 가려지는 분은 수술한 티가 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식 부위에도 티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아...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와바리님이 얘기했듯이 네, 네. 더 어려운 수술 아니냐.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당연하죠. 아니, 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롱헤어 비절개는 이미 학교에서 다 라이브 시연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이미 공인되어서 많이 발전해 오고 있고 물론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게 충분히 극복이 되어지는 과정 혹은 상당 부분 이미 극복이 된 거죠. 근데 난이도는 높습니다. 프리뷰 롱헤어라는 것에 수술을 받는 분들의 상태가 다 다르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쵸. 뭐 직업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한테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테고 한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 롱헤어 비절개가 그쵸. 조금 적합하다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이 롱헤어 비절개는 누구한테나 다 권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네. 제가 아까 컬의 프리뷰가 중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에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 1번이 바로 눈썹 이식입니다. 저희는 이거의 1번 적응증을 눈썹 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눈썹 그 한 5, 600모 심으려고 네. 평생 남는 절개 흉터 남기기도 그렇고 네. 비절개를 뽑자니 짧고 어쨌든 네네네. 눈썹 이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1번 적응증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비교적 여자분들 헤어라인 교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수술하고 나서 티가 안 나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서도 좋은 적응증이 될 거고요. 구렛나루도 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굵고 뻣뻣한데 맞아요. 반곱슬 맞아요. 이거 컬 안 맞으면 답이 네, 없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에서도 이쪽 측면, 네. 측면이나 구렛나루 라인이 중요하고요. 수술 직후부터도 티가 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모든 분들한테 이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롱헤어를 안 한다고 해서 수술 결과를 망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나는 하여튼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단 1%라도 네. 티가 덜 나고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 그래서 딱 적응증이 되는 분 하나 언급이 빠진 게 네. 저희도 수술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암흑기가 와도 더 좋은 거예요. 암흑기라는 거는 아예 안 오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한 3, 40% 빠지는 분도 네, 있고 네, 네. 보통은 한 5, 60%, 70% 많이 빠지면 7, 80%까지 빠지잖아요, 한 번. 근데 이렇게 긴 모발이 남아 있는 거하고 짧게 이 모발이 남아 있는 거 하고는 감추는 게 커버가 되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흑기가 왔는데도 너무 좋다. 네. 그러네. 제가 아까 그래서 좀 의문이었던 게 암흑기가 되면 다 빠질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커버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롱헤어에서 저도 예전에는
아니 그거 빠질 모발인데 네. 왜 굳이 길게 심어야 되나라고 했는데 일단은 컬을 보면서 심을 수 있으니까 더 섬세하고 수술 직후에도 티가 덜 나요. 네. 근데 암흑기가 와도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남들이 조금 알아차려도 상관없다거나 네. 모자를 쓸 수 있는 직업이라거나 네. 그런 분들은 이거 더 비싼 돈 내고 이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더 하고서라도 수술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걸리더라도 그래야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일례로 뭐 기업 CEO 분이신데 네. 비즈니스 미팅이 많은데 그래서 뭐 그냥 두 말 않고 무삭발로 나는 해주세요 라고 해서 수술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M자가 있으면 남자분들은 요렇게 가리는 스타일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조금 가운데를 내리셨단 말이죠. 뒷머리는 무삭발 비절기를 했으니까 티가 안 나요. 근데 요게 이제 딱지가 않고 보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롱헤어 설명을 해줬으면 난 그걸로 했을 텐데. 아니 기껏해야 뭐 남들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1, 200만 원, 2, 300만 원 차이면 나 사업으로 손해보는 돈이 더 많다. 아까 모 기업 회장님이라고 하셨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옵션이 있는 것과 애초에 없는 건 다르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 또 조금 하나의 플러스 알파 옵션으로 제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 네. 조금은 송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자 과연 어려운 만큼 네. 안정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네. 사실은 너무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생착도 잘 돼야 되고 모발의 컬 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야 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법인 것이냐에 네.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교과서에도 실리기 시작하고 있는 방법일 정도로 해외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범위를 많이 넓혀가고 있다 정도? 오랜 기간 충분한 보완과 발전을 통해서 기존의 비절개 혹은 무삭발 비절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럼 테크니컬하게는 어떤가? 그러니까 롱웨어가 왜 어렵다라고 하냐면 하나는 펀칭이 어렵습니다. 꼬일 것 같아요. 이 윈도우 펀치와 이 펀치를 움직이는 이 모터의 메커니즘. 모터가 항상 펀치가 끝나면 제 위치로 돌아오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기능이 첫째는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뽑는 것이 펀칭을 한 모낭을 수집해서 뽑는 것이 극상의 난이도입니다. 일반 스태프들이나 의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삭발 비절기를 통해서 충분히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좀 더 디테일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후두부에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남성 탈모 환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다 중요하지만 가령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서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머리가 긴 여자분이고요. 그렇죠. 남자분들은요. 일반 무삭발 비절개랑 거의 수술 시간이나 난이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가 짧아서요. 뽑기 쉽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한 바는. 근데 이제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서는 모낭 손상도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결과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일수록 집도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잘 신중하게 알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롱헤어 관련된 물론 이제 절개보다도 어렵고 비절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장비, 인력 등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또 이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후두부의 티가 나고 안 나고는 무삭발이냐 롱헤어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 부위의 관점에서만 공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컬인데 상대적으로 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컬을 고려해서 이식할 수 있다는 점이 크고 두 번째는 이식함과 동시에 수술에 티가 안 나기도 하지만 내가 1년 뒤에 완성된 모습을
수술방에서 나오는 순간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는 단점은 예쁘게 착 심어져서 티가 안 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생착률이 좀 안 좋았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생착이라는 건 사실 집도의가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수술했다 하더라도 네.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완성된 헤어라인의 모습을 상상을 했다가 8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면 그 기대가 컸던 만족감이 컸던 만큼 실망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착이라는 또 하나의 큰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최초의 모습과 1년 뒤의 모습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모발이식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술법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수술법이 가장 좋은 수술법이고 싸다고 나쁜 수술도 비싸다고 좋은 수술도 아니거든요. 모든 수술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막연한 동경을 하지 마시고 여러 곳들을 상담 받으시면서 나한테 최적화된 수술법을 찾으시길 바라고 나한테 최적화된 수술법을 제시할 집도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하고 또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나는 이야기 이마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